한번 그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 왼쪽 요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베이컨의 책에 있는 사파입니다. 뉴 아틀란티스인데, 자, 볼까? 여기 요분 계시죠? 요분 여기에 요 살짝 그림 보이시죠? 요게 만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이분은 과학자야. 이분은 누구시다? 과학자이십니다. 그래서 과학자로서 이제 뭐 만환경 가지고 어디를 본다는 뜻이고, 제 시문에 요런 게 나와요. 인공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게 인공분수예요. 그 제시문에 뭐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 인공분수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림 보니까 진짜 인공분수야. 요거 물탱크 있고 이렇게 분수 이렇게 나가고 사슴이 물 먹고 있고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상력의 최고의 상상력인 겁니다. 인가 봅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과학기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런 이제 베이컨의 그림이 있었다면, 또 문제점으로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은 감시와 통제가 증대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파놉티콘의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파놉티콘이라는 설계도를 만든 사람은 벤담이에요. 벤담은 비용 대비 효과지.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다음에 최고의 유용성이잖아. 그래서 최고의 유용성에 해당되는 교도소 모델이 바로 이 파놉티콘이란 뜻인데, 파는 전부란 뜻입니다. 범이란 뜻이고, 옵은 안과 가면 많이 나와요. 보단 뜻입니다. 옵. 그다음에 콘이라는 건 뭐 각졌다는 뜻인데, 그래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교도소를 만든 거니까, 유용성 차원에선 최고지. 무슨 차원에선 최고다? 유용성.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을 감시할 수 있게 만든 교도소니까. 실제로 지어진 건 아니지만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보화사에서 우리 모두 우리 손에 핸드폰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가 사용한 핸드폰의 내역을 한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가능하겠죠. 뭐 SK가 하든 누가 하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는 뜻이 되는 거냐. 감독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생활 침해, 그리고 우리 통제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문제점으로 환경오염, 뭐 그런 것들도 있다. 환원주의는 단순화 법칙으로 그 환원한다는 뜻인데, 요쪽에다 넣긴 했지만 좀 과학지상주의는 지나치게 사물을 단순화시키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을 어떻게 시켜버린다고요? 단순화시켜버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석 생각하면 좋아요. 자석.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석을 뭐로 배우냐? 플러스와 뭐로 배운다? 마이너스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자석은 수없이 많지. 그런데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자석을 뭐로 부른다? 플러스와 뭐로 부른다? 마이너스. 양극과 음극으로 불러요. 듣는 자석 기분 나빠요. 그렇죠? 수많은 자석을 결국 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것으로 단순화시켜버렸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볼까?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요, 인간을 단순한 법칙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요. 지구상의 인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X, Y와 X, XG. 그럼 나 같은 경우는 X, Y 염색체 4억 몇 번. 뭐 어떤 여학생은 XX 염색체에 뭐 51억 6021번.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지. 얘야, XY 6000번. XY 뭐 5억 2번. 뭐 이런 식으로 사물을 지나치게 인간의 중심에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켜버린다. 이런 단어도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환원주의라고 말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혐오주의에서 러다이트 운동을 한번 넣어본 건데, 인터넷 뒤져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누구고? 노동자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뭐에 해당되냐면 기계예요.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다. 근데 이 기계 파괴 운동은 결국 그 제대로 된 어떤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기계화를 막을 수는 없는 거겠지. 여기 보십시오. 내가 기계를 파괴해버렸더니 결국 내가 갈 곳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나친 어떤 과학기술 혐오주의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원시 시대로 봅시다. 그랬더니 이 당시에 최고의 과학기술은 뭐 바뀌겠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No will here, no new technology. 여기서는 바뀌. 이런 새로운 뭐 과학기술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no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 필요 없다. 그래서 과학기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뻘쭘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과학기술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벌써 이 동영상 찍는 거 과학기술이고요. 이거 과학기술이고 이거 과학기술이고요. 안경 쓰는 거 과학기술이고요. 옷 입은 거 과학기술이고요. 머리 깎은 거 과학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어떤 혐오주의도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또 과학기술의 혐오주의가 아니라 과학기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 우리 동양에서 도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냥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어요. 틀리면 바보예요. 자,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 자, 여기 봐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과학기술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머릿속에 일단 두 가지를 집어넣고 계셔야 되는데 주어를 꼭 찾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뭐를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주어. 여기에서는 주어가 과학기술이야. 뭐라고요? 과학기술이죠. 즉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가 중립이냐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갭이냐의 논의고 뒤에 가면은 또 뭐를 공부할 거냐면 과학기술 한번 좀 재미난 걸로 써볼게요. 요거 좋은데 과학기술 자예요. 누가 들어갔다? 과학기술 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지. 즉 주어가 아까 그거는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을 물어본 것이고 이거는 과학기술 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학기술자에 대한 뭐를 물어본 거니? 책임. 그러니까 그 주어에서 물론 제시문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 과학자의 책임 막 섞어서 넣거나 과학기술자의 책임만 물어보거나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과 개입만 물어보거나 어쨌든 나오겠지만은 주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것을 제 문제풀이의 1순위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문제풀이에 뭐로 가고 들어가셔야 된다? 1순위. 먼저 과학기술 여기다 자체라고 넣어주실게요. 자체에 대한 가치의 문제에서 두 사람이 대표 주자 누구 있다? 야스퍼스. 또 누가 있다?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물론 야스퍼스 기본에 푸엔카라 넣기도 하고 이쪽에 요나스 같이 넣기도 하는데 메인은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를 대표 주자로 공부합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두 분 다 실존주의 철학자야. 무슨 철학자라고요? 실존주의 철학자. 즉 현대 철학자지.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철학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현대사회입니다. 물론 근대에서 이제 베이컨도 가졌지만 이렇게 좀 심각하게 접근하기 시작한 건 현대야. 왜? 당연하지.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과학기술에 휩싸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 철학자로서 실존주의 두 사람을 찾았고요. 그 중에서 중립의 시각과 개입의 시각의 두 사람을 대비시킨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두 분 다 뭐다? 포인트. 두 분 다 뭐다? 철학자야. 무슨 자라고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요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은 여기서 들어가야 돼.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을 논한 것이지. 뒤로 먼저 가볼게요. 어디 갔냐? 이런 거에서 연구 과정, 뭐 결과의 활용, 과학자의 책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들이 중요하게 가진 것은 철학적 시각에서 또 무슨 주의? 실존주의 차원에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 중립이냐, 가치 개입이냐를 논한 것입니다. 즉 과학자의 책임이라든가 뭐 결과의 활용 뭐 그런 것들을 별로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 들어갔지만은 그쪽으로 많이 접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체에 대해서 접근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 꼭 문제 풀 때. 자, 야스퍼스. 기술 그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다. 그냥 대표 지문이니까 알아주시고 그것은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하느냐. 기술이 인간을 무엇을 기여하느냐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 조건 하에서 기술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다시 보자.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은
기술 그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지만 잘 봐야 돼. 인간이 무엇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죠. 다시 이거 미치겠다고 좀 심한 말 하네. 난 이거 작년쯤에 한번 대충 논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거를 공인된 곳에서도 좀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는데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이지만 야스퍼스가 그것을 인간이 활용할 때는 달려있다 그랬잖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죠. 즉, 활용의 단계에서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선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말해본 건 기술 그 자체예요. 얘가 말해본 건 뭐라고? 기술 그 자체. 대표적인 사례로는 칼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쪽 버전에서 누굴 생각하자고요? 칼. 자, 칼 보세요. 칼은 선이니 악이니? 선도 악도 아니에요. 칼 그 자체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자, 어머님이 여러분들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두부, 소고기를 탁탁탁탁 썰었습니다. 그때 그 사용한 칼은 선이겠죠. 그쵸? 그런데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 칼을 사용했어요. 그때 그 사용한 칼은 악이겠지. 즉,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포인트. 오늘 영어가 좀 됩니다. 썰렁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기술 그 자체. 다시 밑줄 과. 기술 그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뭐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악이 될 수도 있다. 꼭 알아주도록 하십시오. 이걸 올해 EBS에서도 실수했어요.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 효과 혹은 무슨 효과? 부정적. 즉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인 다음에 남의 물건 훔칠 때 칼을 사용하는지 맛있는 걸 만들 때 칼을 사용하는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성껏 연필을 깎을 때 그때 그 칼은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선. 무슨 선? 최고의 선. 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하는 그 자체 꼭 알아주자.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활용자가, 그쵸? 이건 뻔한 거지. 도둑놈이 칼을 범죄에 사용했으면 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이상하게 들어가서 좀 그렇게 됐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이해 못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도. 자, 하이데거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디에나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요 표현 좋지요. 요 표현 좋아요. 무방비의 상태 밑줄 쫙 그어주시고, 무방비의 상태에 놓을 것이다. 즉,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뜻이니? 가치, 개입. 다른 말로 무슨 태도가 필요하다? 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하이데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칼을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면은 이쪽에서는 핵폭탄 같은 거. 핵폭탄 그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다. 좀 이상하지. 그쵸? 왜냐면 핵폭탄 그 자체가 선도학도 아니라요. 핵폭탄은 사용되는 그 순간 그 누가 사용해도 악이에요. 그건 김정은이 사용해도 악이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사용해도 악이고요. 수녀님이 버튼을 눌러도 악이고요. 목사님이 그걸 버튼 눌러도 악이에요. 요즘 핵폭탄은 한 번 터지면 수백만 명 날아가요. 2차 대전의 핵폭탄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얘가 말한 단순히 이렇게 부엌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핵폭탄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우리는 한 방에 훅 가요. 그쵸? 어떻게 훅 간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요거는 내가 핵폭탄 핵이 좀 많이 영역 관계되지. 일본에서 원전 사고라든가, 체르노빌 원전 발전소 사고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그냥 원자력은 선도학도 아니라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엄청난 불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은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같은 것도 같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그 자체가 선도학도 아닌 게 아니지. 인간에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무슨 태도가 필요하다. 까치기. 다른 말로 무슨 태도가 필요하다. 성찰적 태도. 한번 얼굴 넣어봤습니다. 이분 좀 쿨하시죠? 이분이 야스퍼스예요. 좀 같이 중립적으로 생겼죠. 냉정하게 생기셨잖아. 이분이 하이데거입니다. 얼굴 잘 보면 좀 후덕하잖아. 좀 이렇게 온화하게. 기술에 대해서 가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신 얼굴 같아요. 좀 무리가 있나? 자, 그래서 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라는 거, 이 영화가 이제, 빠방, 그게 뭐냐? 어쨌든 그 영화예요. 그 영화인데 기계지? 그래서 인간이 이제, 터미네이터. 인간이 기계랑 막 싸우는 거잖아. 근데 이 기계가 가진 기능이 뭐냐면 인공지능이지. 오늘날 인공지능 많이 발달돼 있잖아. 스스로 인간과 기계를 파악해서 분별해서 인간을 스스로 알아서 죽이러 다니고 있죠. 이걸 누가 만들었니?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기계가 알아서 인간을 죽이러 다니고 있지요. 이 영화를 내가 고3 때 봤나? 거의 그때쯤 30년 전에 봤습니다. 30년 전. 고3이 30년 아니지만 좀 대충 과장해서. 30년 전에 봤는데 그땐 그냥 영화지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거의 이 수준까지 왔지요. 그쵸?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히 가치 중립적으로 고찰했다가는 하이데거처럼 우리는 어디에 훅 간다? 무방비 상태에 빠져서 훅 가버린다. 뭐 그런 표현. 자, 그러면 이 둘의 그 자체에 대한 포인트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가치 중립이고 이 사람은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 개입, 핵폭탄 생각하고 저쪽은 칼 생각하고. 자, 그러면 모두 공통점 보자.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얘도 칼로 사람 죽이면 책임져야 되고 얘도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 중립이었냐 개입이었냐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그리고 푸엔카라랑 요나스가 이제 듬으로 좀 나오니까 푸엔카라는 과학과 윤리는 한 점에서 접하기만 하는 두 개의 원과 같이 별개의 영역이다. 읽었죠? 옆에다 그림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주십시오. 동그라미 요렇게. 그럼 요건 뭐니? 과학. 요쪽은 뭐니? 윤리.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는 거지. 서로 독립된 영역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한번 문장을 읽어도 되지만 한번 그림을 이렇게 과학, 윤리 이렇게 그어주시면 느낌이 더 팍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술 앞단원에서 했으니까 그걸로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거 꼭 알아주자. 둘 다 철학자였다는 거 포인트. 그러므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을 얘기한 것이지, 뭐, 가설 설정에 대한 어떤 가치 중립이냐라는 등, 아니면 뭐 연구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등, 그딴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야스퍼스 OX 보도록 합시다. 야스퍼스. 자,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학도 아니므로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알아주시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뭐해질 수도 있다? 달라질 수도 있다. 즉, 활용의 문제에서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악이 될 수도 있다. 그 표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아니죠. 과학기술 그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죠.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요거 올해 이비아스에서는 과학 지상주의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한번 해보십시오.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으로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예스. 자, 계속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논점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대충 이런 뉘앙스로 간다라는 식으로 한번 대충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중립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실의 문제를 강조해요. 무슨 문제를 강조한다? 사실. 즉 참 거짓의 문제지 과학은 가치,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의 문제라고 바라보고요. 과학은. 그러므로 이쪽이 강조하는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며 참 거짓의 판단을 다른 말로 무슨 판단이라고 말한다? 진위의
판단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사실 판단 후 가치 판단은 가치 중립에서는 X. 자, 객관적 태도를 강조하며 독립성을 강조하고 과학과 윤리는 별개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가치 중립입니다. 그럼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쪽은 뭐냐면 not only 선생님이 but also라고 말했는데 과학 자체에서는 어떤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이나 과학에서는 이런 객관성이나 독립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중립성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성찰적 이성도 우리는 필요하다. 반성적 태도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기술에 대한 선악의 판단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 판단뿐만 아니라 무슨 판단도 필요하다? 가치 판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그런 한 사례로서 이 상이 무슨 상인지 알죠?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을 내가 그림을 넣은 이유는,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반성한 거지. 왜?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죠. 즉, 다이나마이트를 이 사람은 발전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또 전쟁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폭약이다 보니까 악용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의 의미로 노벨상을 만들었다는데 이런 것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성찰적 태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계속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근데, 요거는 내가, EBS의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OX로 한번 풀어보십사 하고 한번 나랑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요렇게 외우고 들어가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거는 그냥 한 사례일 뿐이지, 제시문에선 우리가 공부한 것과 좀 달리 표현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EBS에 그냥 있으니까 있는 대로 한번 어디가 중립이고 어디가 개입에 좀 가깝구나 라는 정도로 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자의 연구활동은 사회로부터 독립이다. 이건 좀 중립에 가까운 표현이겠죠? 사회적 책임이 전제돼야 된다. 좀 개입에 가깝고요. 무관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의 밑줄자. 그러면 개입입니다. 들어갔으니까 개입이죠? 유보해야 된다. 중립이죠? 야, 봐봐. 참과 거짓의 사실 판단의 대상일 뿐이다. 그럼 같이 중립이죠. 뿐의 밑줄 쫙 꺼주시고요.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자. 같이 개입. 자, 제외시켜야 된다. 중립. 과학기술은 사회적 책임으로서 자유, 여기서 벌써 중립 나왔죠. 책임은 과학자의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의 몫이다. 책임은 활용자의 몫이다. 요거만 중립이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주어가 좀 들어갔죠. 이건 과학자의 책임을 물어본 것 같아요. 과학자의 책임에서 과학자는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문장을 만든 건데 그냥 EBS에 있으니까 그냥 넣었습니다. 요대로 지문 만들면 사고 나요. 중립.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뭐니? 개입. 이렇게 봐주시면 되십니다. 요.